코리아 커피에 왔는데 너무 예뻐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여기 주소를 제가 이 설명란 더보기란에 좀 달아둘게요. 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요 동네에 그 MG 감성 베트남 카페들이 되게 많네. 현지인들만 오는 그런 곳이거든요. 나이스합니다. 미안한 소린데 잉어찜에 나올 법한 사이즈의 애들이야. 진짜 커. 이어진 나오나? 그렇게 큰 거죠? 이만한 거 나와. 근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다 가시야. 자 여러분, 제가 오늘 카메라를 켰던 이유, 우리 앞전에 저희 남편의 퇴사 얘기를 한번 드렸어요. 대기업 9년차 그리고 은행 7년차 둘 다 이제 퇴직을 했고 베트남에서 미니 은퇴를 한 저희 부부의 진짜 실상 생활비, 그 실제 생활비를 통해서 진짜 현실적인 은퇴 후의 생활비에 대해서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거든요. 분명히 저희 구독자분들 중에서 은퇴하고 난 다음에 베트남 생활을 해보고 싶다 생각하신 분들이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물론 딱 은퇴 후의 생활비 이것보다도 전체적으로 저희가 실제 생활하면서 이 한 달 동안에 얼마 정도 어떻게 나가고 있는지도 설명을 같이 드려보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또 먼저 들더라고요. 분명히 이 영상에는 댓글이 달릴 것이다. 그렇게 살 바에는 한국에서 살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건데, 삶에 대한, 내가 살아가는 인생에 대한 가치관이 다 틀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제일 중요한 팩트는 그건 것 같아요. 같은 200만 원, 같은 300만 원으로도 한국에서는 쪼달리면서 사는 그런 인생이었다면 여기서는 300만 원으로 거의 모든 걸 다 누리고 살 수 있는 그런 삶의 질이 달라지는 거 아닌가 싶거든요. 사람마다 생각하는 부분은 다 다르다라는 거. 베트남에서 이 한 달 생활비 얼마면 되나? 은퇴 후에 생활하는 사람의 기준으로 봤을 땐 얼마가 필요할까? 한국과 베트남의 소득 수준 차이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큰데요. 한국인 기준으로 1인당 GDP는 연 3만 달러가 넘는다고 하고 베트남은 약 5천 달러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6배 정도의 차이가 나는 건데요. 통계를 찾아보면 현재 한국에서 뭐 주거비, 식비 이런 것들 다 포함한 2인 가구 평균 생활비가 한 달에 약 346만 원이나 하더라고요. 저 진짜 기업 왜곡인지 모르겠는데 그렇게까지 안 쓴 것 같거든요. 근데 또 따지고 보니까 집세에, 관리비에, 뭐 교통비에, 보험료에 뭐 이런 거 다 따져보자니 그런 거 쓴 것 같기도 한데 하여튼 평균은 평균입니다. 자, 물가를 볼 텐데 보통 1인분 가격이 2만 동에서 3만 동 하면 충분히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한국으로 쳤을 때 우리가 국밥 한 대략 10,000원 정도 봐야 되잖아요. 현지인이 사용하는 물가랑 한국인이 사용하는 물가는 한 5배, 6배 정도 차이가 나는 건데 현지에서 생활하는 한국인의 기준으로 물가 비교를 조금 하자면 방금 우리 반새우 18만 동에 둘이서 먹고 나왔어요. 그럼 10,000원, 11,000원 정도 될 거란 말이죠. 근데 반면에 한국에서는 그냥 1인분 돼지국밥 하나가 10,000원, 11,000원 정도 한다고 치는 거죠. 거의 인당으로 봤을 때는 2배 정도 차이가 난다. 한국에서는 월에 평균 생활비가 2인 가구 기준 350만 원 정도를 하는데 여기 베트남에서는 뭐 현지 기준으로 생활을 한다. 그러면은 5분의 1 가격인 70만 원으로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혹은 한국 평균 생활비 350만 원에 반인 175만 원으로도 여기서 다 생활이 가능할까요? 솔직히 근데 가능은 해. 자, 그렇지만 제가 오늘 얘기 드리는 내용은 은퇴자의 기준에서 또 한번 보는 거잖아요. 자, 은퇴자의 입장으로 이 베트남으로 오신다라고 보는 건 퇴직을 하고 평안을 찾기 위해서 휴식 겸해서 오시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뭐 골프를 치시기도 할 거고 그렇다고 뭐 돈이 없어서 우리가 뭐 전전긍긍 하면서 쌀국수만 막 몇 개씩 먹고 이러진 않을 거잖아요. 그러기에는 아마 170은 좀 부족할 겁니다. 베트남에 그냥 무턱대고 살아보고 오겠다. 분명 더 저렴하게 살 수 있지만 저희가 지금 현재 은퇴자의 입장을 또 설명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저희가 지금 4년 정도 베트남에 거주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되게 생활비가 적을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거란 말이에요. 적나요? 매년 매달 생활비가 늘고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매년 한 15% 정도 인상을 하고 있어요. 인상률이 너무 높아요. 정확한 팩트를 말씀드리자면 베트남 물가가 상승했다 이게 아니고 생활 습관이 좀 달라진 거죠. 베트남에 첫 해에 정착을 했을 때는 신나서 현지식만 먹었어요. 아니 어떻게 외국에 와서 한식을 먹을 수가 있냐, 이거는 예의에 맞지 않다라고 하면서 언제 또 이걸 먹을 거며 이렇게 저렴한 물가 너무 행복해 하면서 첫 해 정도는 되게 저렴하게 생활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쪼그려 앉아서 막 밥 먹고 막 종이 휴지로 막 입 닦고 막 그랬었는데 그 다음에가 됐을 때는 우리가 한식을 좀 너무 안 먹긴 했다. 김치찌개 쿨타임 찬 거죠. 그래서 집에서 한식을 좀 해 먹어 볼까? 라고 해서 이제 요리를 막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요리를 막 한참 해 먹다가 요리도 계속하면 재미없어요. 계속하면 결국에 내가 만든 집밥 내가 만든 거랑 맛은 다 똑같다는 거지. 그러다 보니 지금 현재 4년 차에 저희는 굉장히 외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한식 위주로 외식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근데 진짜 웃긴 게 한식이 다 소주 안주처럼 느껴져가지고 한식을 우리가 점심에 먹진 않아. 저녁에 먹. 근데 저녁에 먹으면 뭐 먹는다? 삼겹살 먹는다. 삼겹살에는 소주를 먹는다. 근데 베트남에서 소주는 얼마? 7, 8천 원 한다는 거죠. 이제 식비에 대해서 좀 상세 얘기를 드려볼까 하는데 저희가 하루 3끼 평균으로 잡았을 때 하루에 둘이 합쳐서 5만 원 정도의 식비를 사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는 여기서 주류값은 제외가 됩니다. 주류까지 넣게 되면 이거는 좀 돈이 많이 나와요. 막 제가 일부러 돈을 더 많이 불려서 얘기하려면 진짜 술값 다 넣어서 얘기하겠지만 술 안 드시는 분들도 또 많이 계실 거니까 일단 주류를 제외하고 하루 식비 5만 원 잡아보면요 30일이면 150만 원이잖아요. 네, 아마 술값 우리 포함하면 한 170 정도 될 것 같고 그렇다고 매일 먹는 건 아니에요. 격일? 그래 이게 베트남이 맥주가 싼 거지 소주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비싸니까 하여튼 이게 또 한 달에 식비가 150에서 170이라고 얘기를 드리면 많게 느껴지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제가 방금 앞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식 위주의 외식이 늘어나다 보니까 금액이 좀 크게 차지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일반적으로 베트남식을 먹게 되면 저희도 20만 동 내에서 거의 끝납니다. 많이 나와봤자 50만 동 정도? 저희는 또 유튜브잖아요. 찍기 위해서 나가는 외식들도 많이 있다 보니까 사실 식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일반적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더 많이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해산물 식당 이런 데만 가면 한 번에 뭐 10만 원씩도 쓸 수 있는 건데 저희는 사실 이제 해산물 식당 안 가도 되거든요. 너무 많이 먹어갖고 딱히 그렇지만 그래도 이제 모음집을 좀 만들려면 그렇게 해야 되니까 그런 살짝의 핑계거리가 좀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얘기를 다 빼고 은퇴자분들이 오셔서 이렇게 식비 계산을 하실 때는 한 달에 한 평균 120만 원 정도가 충분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사람 쓰는 거에마다 따라 다르겠지만 그 정도 평균을 좀 잡고 싶습니다. 한국에서는 거의 한 200만 원 정도의 체감이랑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 정도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식비 다음에 중요한 건 또 사실 주거잖아요. 주거 비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 건데 회사 기숙사 생활부터 해서 원룸, 투룸, 뭐 스튜디오형 원룸 뭐 이런 데 다양하게 좀 살아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다낭으로 이사 와서 살고 있는 집이 한 달에 800만 동짜리 원룸이거든요. 집이 너무 후져가지고 진짜 너무 후회를 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3개월 계약을 해놨으니 망정이지 6개월 계약이었으면 아마 깨고 갔을 것 같은 투룸이나 이런 데 좀 괜찮은 집을 가보면 보통 한 1300에서 1500만 동 정도 하거든요. 7, 80 정도의 금액으로 이제 괜찮은 집을 구해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집 같은 경우는 월세가 사실 끝이 아니잖아요. 뭐 관리비, 뭐 물값, 전기세 이런 것들 다 포함을 해야 될 건데 거기에는 한 10만 원 정도 더 포함이 된다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쳤을 때 한 85에서 90 진짜 좋은 집에 살겠다 싶으면 100만 원까지도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 월세가 베트남에 나와서 사는데 옵션이 다 들어가 있으니까 100만 원이라고 치면 싼 것 같기도 하고 결국엔 주거에 필요한 비용 80에서 90 정도로 잡아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부터는 좀 기타 비용인데요. 몇 가지가 있죠. 아파트에 살게 되면 사실 청소 서비스 같은 게 되게 잘 되어 있어요. 베트남에 이제 살면 가정부가 들어와서 밥도 해주고 청소도 해주고 뭐 이런다 이런 얘기들도 아마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나짱에서 아파트를 살았을 때 청소 서비스 이용을 했었거든요. 근데 1시간에 4,000원 정도의 금액으로 일주일에 한 번 2시간 이용을 했었습니다. 그러면 한 달에 총 해봤자 한 35,000원 정도밖에 안 든 거예요. 그 가격에 청소해주고 빨래해주시고 하는 게 진짜 엄청 크긴 하더라고요. 약간 베트남에서 누릴 수 있는 황제 서비스 같은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교통비죠. 베트남에서 차를 이용하진 않고요. 오토바이도 타지 않습니다. 택시비가 워낙 저렴한 나라이기 때문에 택시로도 충분한 삶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루에 한 4,000원에서 5,000원 정도는 택시비를 쓰는 것 같아요. 근데 뭐 요즘에는 한국은 뭐 타기만 해도 기본 요금이 4,000원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잖아. 하루에 4, 5,000원으로 제가 택시비, 교통비를 잡는다고 쳐도 한 달이면 한 12만 원 정도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교통비는 그 정도
정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세 번째, 핸드폰 비용. 한국에 비해서는 매우 저렴합니다. 보통 한 달에 10,000원 정도 쓰는 것 같아요. 10,000원 충전을 하면 데이터도 쓰고 전화도 쓰고 문자 쓰고 하는 그런 비용인데 인당 10,000원씩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같은 경우는 개인 용돈의 개념이 딱히 없어요. 여기 근데 아마 오시는 분들도 개인 용돈의 개념은 없지 않을까? 같이 이렇게 오시거나 혼자 오시거나 하니까. 근데 물론 이제 골프를 친다거나 이런 게 들어가면 이제 기타 비용으로 많이 들어가겠지만 저희는 골프를 치지는 않고, 그렇다고 남을 따로 만나서 이제 놀거나 이렇지도 않고 맨날 둘이서만 노니까 개인 용돈 저희는 안 나가지만 뭐 있다면 10에서 20만 원 정도면 충분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진짜 많은 분들이 얘기해 주셨던 게 진짜 골프 철학이었거든요. 베트남에서 치면 싸다, 베트남에서 배워가면 좋다. 근데 아직 그럴 여유가 안 된 것 같아요. 골프는 나에게 아직 사치야라는 느낌. 엄청 큰 사치야. 이렇게 오늘 내용을 다 합쳤을 때는 260에서 270만 원 정도를 한 달에 사용하는 생활비로 얘기를 들어보게 되었는데요. 생각보다 많은 것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많다면 많고 진짜 적다면 적은 돈이야. 한국에서는 우리 이렇게 안 썼던 것 같기는 한데 오히려 이 베트남에 와서 쓰니까 더 소비가 커지는 거는 맞는 것 같아요. 밥 한 끼를 먹더라도 야 이거 5,000원밖에 안 하는데? 3,000원밖에 안 하는데? 하면서 이제 막 쓰게 되는 거죠. 좀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소비 습관들이 좀 어떻게 보면 안 좋게 바뀐 거죠. 한국 다시 돌아가면 어떻게 살아야 되나 그거부터 걱정을 하고 있어요. 진짜로. 하여튼 그런 거고, 아껴 살자고 하면 충분히 또 아껴 살 수 있는 동네가 여기라고도 같이 생각이 됩니다. 예전에 우리 나트랑 2년 전에 찍었던 영상인가? 한 달 살기 생활비 영상 찍었을 때는 200만 원 안 나오게 찍었던 것 같거든? 많이 몰랐어. 자, 결국 이 영상의 취지는 은퇴자의 입장으로서 베트남에 여유롭게 사는 기준에 대해서도 같이 설명을 드린 거기 때문에 조금 더 금액이 상향된 것도 없지 않아 있다는 점 알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이 베트남에서 생활할 때 가장 큰 문제점, 가장 큰 포인트, 사실 비자 문제이기도 하죠. 법인을 설립해서 거주증을 만들지 않는 이상 이렇게 비자가 쉽게 나오는 나라가 아닙니다. 베트남은 은퇴자 비자, 여행객 비자가 길게 나오지가 않습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이 비자를 받았을 때 90일 체류가 가능한 걸로 되어 있죠. 무비자로는 45일 체류가 가능하고요. 근데 이 점을 되게 안 좋게 보지만 또 않거든요. 솔직히 저는 90일 만에 한 동네에서 산다, 볼 거 다 봤을 거고 이 동네 어떤 문화인지 다 볼 수 있고, 딱 90일 끝나면 그냥 오히려 내가 나가야 된다 이거보다 덕분에 다른 나라를 나가볼 수 있는 거구나, 기회로 오히려 생각을 해주셔도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한국에서는 사실 나갈 때 쿠알라룸푸 하나 가는 것도 엄청 큰 결정을 해야 되고 태국 하나 가는 것도 엄청 큰 결정인데, 은근히 저희만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베트남에서 타국을 나가는 거는 부담이 없어요. 그냥 비행기도 너무 저렴하고 오히려 내가 나가볼 수 있는 나라의 개수가 늘어난 느낌이 들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또 좋은 방면으로도 생각을 합니다. 여행 취미가 진짜 생기는 거지. 미니 세계 여행이라고 하면 할 수도 있는 거니까요. 비용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이 부분도 뭐 빼놓을 수는 없겠죠. 길게 뭐 은퇴 후에 장기 거주를 한다고 쳤을 때는요, 밖으로 나갔다 온다 면 왕복 비행기 값, 숙소로도 잡아야 하니까 한 번 나간다 치면 2인에서 한 100만 원 정도 또 비용을 잡아주셔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도 포함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3개월 이상 장기 거주를 할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빼놓지 않고 계산을 해주셔야 될 거예요. 근데 3달에 한 번씩 한국 가도 되지. 결론적으로는 월 300만 원 정도로 2인 가구가 생활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이 베트남이 된다라고 얘기를 드렸는데, 자, 여기서 제가 맨 처음 말씀드렸던 얘기가 또 떠오르실 겁니다. 300이면 한국에서 살지 뭐. 근데 그 가치가 다르다라는 거죠. 중간에 다른 나라 여행도 가볼 수 있는 거고, 새로운 음식, 새로운 문화 이런 것들도 같이 느끼면서 살아가 볼 수 있는 여유로운 삶의 환경이 생기는 거니까요. 해외가 싸서 살아보고 싶다 이것보다도 본인이 그냥 꿈꿔온 생활 일부를 만들어 간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기서 300은 한국에서 500만 원 정도의 가치는 한다고 또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베트남은 제가 기준으로 지금 말씀드린 넉넉한 생활비 이외에 그냥 저렴하게 쓰려면 충분히 더 아낄 수 있고, 반금액 150만 원으로도 충분히 재밌게 살 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요. 이런 부분들 본인한테 맞는 금액인지 체크해 보시면서 계획을 세워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얼마 정도 있어야 베트남에서 은퇴 후 생활이 가능할까? 한 번쯤 꿈꿔보셨던 분들 약간의 해답은 됐지 않을까요? 이상 베트남에서 미니 은퇴한 부부의 생활비 얘기를 좀 드려봤습니다. 이거 얘기하다 보니까 저희 생활비나 좀 줄여야겠어요. 너무 많이 나와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재밌는 영상 갖고 올게요. 안녕.